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첫날 통합과 협치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역대 최소 격차로 패배한 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했는데요. 네, 두 분과 20대 대통령 선거의 승패 요인과 남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야 대선 후보 오후에는 캠프 회단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회단식 아무래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함성과 열기가 굉장히 가득했던 현장이었는데 정치 입문 8개월 차에 이제 대선까지 거머쥐었고 정치 신인으로서 뭐 국민분들 또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뭐 대통령까지 출마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국가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정치 입문이 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다시피 8개월,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정치 대통령에 도전을 했을 때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 가지 유세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라든가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테크닉 같은 것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모습을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부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인수위가 2개월 정도 앞으로 인수위가 구성이 돼서 진행이 네. 될 텐데 네. 오늘 국립묘지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고 국립묘지 참배를 하고 그리고 2개월 동안의 인수위 기간을 거치는 그 시기가 가장 황금적인, 가장 당선인으로서는 가장 편안한 그런 그리고 미래 희망을 부푼 그런 시기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과연 어떤 시련이 닥칠지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특히 거대 야당이 이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파른 그런 어떤 고난도의 시험에 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으로서지만 정치인으로서 새 출발하는 윤석열 당선인한테는 앞으로 미래가 주고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협치를 강조한 만큼 지금부터 어쩌면 시작이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김광욱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을 캠프 기대하시나요? 회단식에서 방향성을 잘 잡은 얘기를 했어요. 예. 윤 당선인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국민 통합과 협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상당 부분 우리가 분열돼 있는 사회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그 분열상이 더 심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뭔가를 이제 바로 잡으려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아마 국민들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어떻게 해도 여소야대예요. 지금 당선을 하셨지만 그래서 국정을 원만하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려면 야당과의 이제 향후 야당이 되니까 야당과의 어떤 협치 이것이 필수적이거든요. 이 두 부분을 강조했다는 것은 방향성은 잘 잡았다라고 이제 저는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결국엔 저는 설득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의 이제 본질은 양보와 획득입니다. 내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남한테도 양보를 하고 이런 어떤 타협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이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활한 어떤 국정 운영이 되는 것이지 네.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힘을 내밀면 거기서도 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상대를 이제 존중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설득과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일정 부분 기간은 허니문 기간이 또 있거든요. 네.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한 6개월간은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러한 어떤 관계를 설정하면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재명 후보도 회단식을 가졌죠. 회단식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0.7% 부족을 못 채웠다. 이렇게 아쉬움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0.7% 참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잖아요. 이렇게 적었던 표 차이의 이유도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열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정권 교체 프레임이 굉장히 강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산이 됐던 거죠. 네. 그 프레임 속에서 사실은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근소한 차로 패배를 하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도상으로는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도였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격차를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격차는 딱 0.7%, 23만 표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국민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신이고 지금 뭐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위기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안보 위기 다 심화되고 있죠. 이럴 때 이런 어떤 신인 정치인이 국정을 위기 상황에서 잘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가 네. 이 작은 표차의 어떤 승리를 윤석열 후보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겸손하고 협치를 통해서 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거꾸로 본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구도의 어떤 프레임의 구도의 강도가 워낙 세서 거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더 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후보를 보면은 사실은 역대의 최비호감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후보의 어떤 자질이란가 역량 여기에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번 선거를 보면은 48.6대 47.8, 0.8% 차이 아니겠습니까? 15대 대선 때는 2.6% 정도 최저였었는데 네. 그보다 훨씬 더 박빙의 승부가 났기 때문에 예. 이 결과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지지층 간의 충돌이라든가 정치 여당과 여당의 충돌에 그런 단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민주당이 왜 패배했을까 여러 가지를 보면은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180석 정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다른 말로 하면 오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고 마지막에 민주당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결집을 한 건 사실이고 예. 다만 선거 결과를 보면은 서울 그다음에 부울경이 나오죠.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충북 이렇게 해서 충청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뼈아픈 여러 가지를 국민의힘한테 뺏긴 그런 거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25만 표 정도로 지금 아깝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과연 뭐 100% 승복을 지금 한다고 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의 자질이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멋있는 모습인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물론 지금 이제 허니문 기간이고 오늘 뭐 바로 당선인이 나왔으니까 네. 앞으로 인수위 과정까지는 그런 충돌이 가급적 없겠지만 인수위 작업이 끝나고 정부 조직 개편이 딱 와서 국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심의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방선거가 6월 1일 아니지 6월 1일 날 치러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격돌이 그때부터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선거는 끝났지만 앞으로 두 분 다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제 국정 구상에 좀 더 전념을 해야 되겠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권의 교체 벽을 넘지 못한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무엇을 할지 또 전망을 많이 짚어보게 됩니다. 정치를 또 당분간 쉬었다가 재개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지금 47.83%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주당에 계속해서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유세 중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정치를 그만두기엔 아직 젊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에 대한 이 의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고 지금 네. 47.8%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 절반이 지지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반드시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언제 하느냐. 저는 조속한 시기 안에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떤 형태로든 기간을 보고 뭔가 본인이 어떤 절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정치는 또 때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지금 또 민주당이 오늘 총사퇴를 했어요, 지도부가.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송영길 대표가 최근에 얘기했던 어떤 정치 교체에서 핵심이 책임 정치입니다. 예. 뭔가의 어떤 잘못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책임을 물으면 그거에 답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거는 대선 패배의 어떤 책임을 본인이 스스로 지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민주당이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좋은 출발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장 위원장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64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뭐 60도 안 됐고 그래서 뭐 그냥 정치를 그만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선에 도전해서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못 받으면 정계 은퇴하고 바로 정치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우리 한국의 정치는 또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보면은 뭐 3번, 4번 사전 오기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의 어떤 권력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하게 정치인들의 권력 의지는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체험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런 굴곡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권력 의지로 지금 표출돼 있고 이 권력 의지가 이번 대선의 패배로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하면서 다시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또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부터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경호 인력도 대통령 수준으로 붙게 되고요. 또 어떤 예우를 받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인수위까지는 여러 가지 인수위의 정부의 공무원도 파견을 받고 네. 그리고 오늘 뭐 여러분들이 국립묘지 참배 때 봤듯이 방탄차가 지금 청호실 대통령 경호원이 방탄차도 제공하고 직계까지 다 경호 인력이 지금 이제 상주하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렇게 국립묘지에서 예를 들어서 경호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정말 대통령이 됐구나 그런 마음의 심정을 오늘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네. 뭐 인수위 전까지는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할 게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동안 선거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부가 정한 일정 부분 또 여러 가지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네. 활동비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전까지 인수위 활동을 통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준비 기간에 지금 뭐 시작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자,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권 인수인계도 작업이 시작이 될 텐데 10년 만에 인수위가 꾸려지게 됩니다. 전에는 이제 정권 창출해서 그때는 이제 헌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인수위가 꾸려지는데 지금 위원장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 이것도 조금 쟁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오늘 이제 해단식에서 얘기했던 게 통합이잖아요. 국민 네. 통합인데 그러면 안철수 전 후보가 통합의 어떤 기치를 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요번에 이제 단일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역풍을 맞은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한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사실은 선대위 때 국민통합위원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뀌게 됐는데 나중에 그때 이제 김한길 전 이제 대표가 그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거론이 되는데 그 네. 이유는
지금 국민 통합이라는 부분과 협치라는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여권이죠. 지금 여권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지금 여권과의 어떤 협치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설정이 돼 있고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이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안철수 전 후보보다는 좀 많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윤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 두 분을 오히려 고려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수위원장은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일단 비서실장은 장제원을 내정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당선 후 첫 일정을 살펴보면요.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 측의 요청으로 원래 일정보다 좀 앞당겨서 이뤄진 건데 좀 이례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배경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한미 동맹 같은 외교 안보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거든요. 한국의 어떤 협조도 굉장히 필요한 장면이고 네. 따라서 지금 당선인과의 조기의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생각이 바이든 대통령에 있다는 것이고 네. 또 반대로 윤 후보 입장에서도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본인에게 어떤 우려가 이제 있는 그런 어떤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어떤 이 검증된 부분이 있느냐라는 어떤 우려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한미 동맹 강화,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 강화 이런 걸로 이제 보충해 나가는 뭔가 믿음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오늘 소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정권 교체는 이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전략이었던 어떤 세대 포위로는 실패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퇴근길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호남을 쳤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어떤 세대 포위론에 대한 책임을 조금 묻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뭐 대선을 승리한 마당에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위론을 벌써 공격하기에는 예. 좀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난 선거 승리한 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지금 벌써부터 흔들면 지금 지방선거가 지금 코앞에 닥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대 야당이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되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당내 분란이 일어난다던가 특히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과 지금 합당 과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합당 과정을 할 때도 상당히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올바르게 인수위 작업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에 취임하는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벌써 뭐 지금 실패한 대선이 아니고 예. 승리한 대선을 지금 국민의당 이준석 대표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한 2030 뭐 이대남 이대녀 이거에 대한 갈등을 당내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에는 상당히 시기상조고 다만 어떤 정치의 목적이 통합과 미래 비전의 제시인데 통합을 하면서 다원주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젠더라든가 계층, 세대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어떤 표의 전략을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아까 뭐 제가 하나 말씀을 더 좀 추가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오늘 송영일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퇴하기 전에 이재명 후보한테 전화로 해서 앞으로 당의 상임 고문을 맡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상임 고문에 맡겠다 이렇게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과 정의당은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듯이 민주당이 지금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이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당을 재정비할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총선 정말 민주당이 코로나 방역, K 방역이죠 소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힘을 상당히 많이 실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정권 심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50%가 육박을 하는데 정권 심판론이 계속
압박을 한 것은 결국은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8번 정도의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네. 이거에 대해서 유권자라든가 국민, 특히 이제 서울 유권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래서 지지층이 이반하고 중도층이 이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 지금 대선을 패배한 입장에서 민주당이 할 일은 무엇인가? 정말 180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이미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원장이 이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천막당사처럼 당을 정말 환골탈퇴하고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큰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환골탈퇴하면서 민주당이 새롭게 국민들한테 정책 정당으로 새롭게 선보이겠다. 그런 빠른 어떤 리모델링 작업을 한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6월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지금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이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선자가 나왔고 그럼 국민들은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을 견제를 해야 될까? 아니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은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탈북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시간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서 네. 민주당이 총사퇴하는 모습도 보여준 것 같다는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아무래도 3개월 남은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력하겠다는 입장이죠. 원래는 이제 대선을 치르고 그 다음 선거가 있으면 힘을 모아주는 그런 경향성이 매우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바로 이듬해 봄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뭐 상당한 표를 줍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잘해봐라 뭐 이런 어떤 표시를 국민들이 해주는 건데 네. 이번에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게 대통령을 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왜 24만 표뿐이 차이가 안 줬느냐. 국민이 뭐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지금 윤 당선자가 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경계하면서 봐야 되는 그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 국민이 완전히 여기다가 힘을 다 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의 당선자 신분이지만 윤 당선자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 이게 예.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수권 능력을 그래서 보여줌으로 해서 안도감을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선거에 밀어줄 것이니 아니면은 좀 더 민주당에게 오히려 힘을 몰아줘서 견제를 하게끔 할지 이것이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지금 오로지 지금의 뭐 지방선거의 어떤 흐름은 윤 당선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민주당은 이미 이제 지방선거를 운동을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책임지는 자세로 모든 총사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런 반성 모드, 성찰 모드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미 이제 두 당은 지방선거의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당선의 행보가 좀 주목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월 지방선거까지 각 당의 입장들 전망해봤고요.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